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데뷔 9년차 웹툰 작가로서 진짜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연출 기초 편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막 웹툰을 시작하는 진짜 새내기인데 뭐부터 공부하면 되냐, 그런 질문 댓글이 달려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웹툰 연출은 사실 만화 연출은 영상 연출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공부하면서 영상 연출을 먼저 배우게 되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자 되게 기초적인 연출을 먼저 배우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 연출들을 활용을 해서 컷을 배치하고 레이아웃을 나누고 어떤 장면에 어떤 구성으로 만들지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력을 늘리려면 역시 지식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초보 분들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실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쓰이는 연출 7가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편은 초급 편이에요. 고급 편도 있나요? 네,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까지 다룰 생각입니다. 초급을 다 배우시고 나면은 일단 인스타툰 같이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4컷 만화, 일상툰 이런 것들은 손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아는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차근차근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그 연출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Let's go! 7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배경 전경샷 및 풀샷이에요. 지금 살짝 밑에가 잘렸는데 사실 이게 전신까지 다 나와요. 보통 전경샷이나 이렇게 풀샷은 캐릭터의 전신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상황이 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있어서 가장 첫 컷으로 많이 쓰여요. 이제 몇 회차든 1회차든 2회차든 어떤 새로운 회차가 시작될 때 이렇게 첫 번째 컷으로 배경이 먼저 보이고, 아니면 인물들이 대치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진행 중이다 하면은 그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 풀샷이 첫 번째 컷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독자들이 지금 어떤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가장 먼저 캐치를 하고 이제 전체 그림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라서 첫 번째 컷으로 많이 쓰입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처음 나올 때 수술실에 바쁜 배경 아니면 그 응접실의 배경 맞아. 그런 것들이 그쵸. 처음 먼저 나오고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이게 뭐 의학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특정 판타지 장르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새로운 환경이나 세계관을 보여줘야 할 때 그 세계관의 부분들을 배경이랑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함으로써 여기는 이런 공간이고 이런 세계관이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공으로 싹 이렇게 오프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풀샷이 쓰이는 경우는 장소가 바뀌었을 때 씁니다. 또 한 회차에서 뭐 학교 배경으로 시작했다가 동아리실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의 집으로 바뀌다든지 이렇게 배경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배경이 바뀌었을 때 풀샷을 한 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차의 첫 컷일 때도 아까 쓰인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의 첫 등장.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 원고에 있었던 이제 한 장면인데, 기존에 있었던 삼총사 주인공이 있는데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추가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새로운 인물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 인물의 전신을 한번 자랑을 해주고, 이렇게 생긴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 캐릭터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캐릭터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도 한눈에 보여주는 3종 세트. 이게 이제 풀샷으로 전신이 들어가면서 얼굴도 보이는 그런 레이아웃의 컷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넣을 수도 있고 맨 첫 번째에 넣을 수도 있어요. 가장 기초 연출 두 번째는 숏이라고 하기도 하고 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 건데, 샷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원샷은 인물이 한 인물만 강조돼서 이제 화면 안에 꽉 차게 나오는 거고, 투샷은 이제 두 인물, 쓰리샷은 3명, 쓰리샷 이후에는 이제 군중샷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샷을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4명이 대치하거나 5명이 대치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보통 2명이 대치를 하든지 아니면 1명이 강조되게 나오든지 그런 연출이 많이 쓰입니다. 1명이 강조되는 원샷, 2명이 강조되는 투샷, 3명 정도?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도 이제 한 화면 안에 3명이 다 담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3샷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고 뭐 누가 뭘 하고 있다, 어떤 액션을 하고 있다, 어떤 대사를 치고 있다 이렇게 텍스트로 시나리오를 쓰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콘티로 그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군중샷이에요. 이렇게 쑥덕쑥덕 학교에서 이렇게 수근수근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 쟤네 봐 뭐야 헐 왜 저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군중이 수근거린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연출 초급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화면 앵글의 크기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얼마나 쓸 건지를 그런 개념을 익히시는 건데요. 미디움 샷은 허리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위로 상체가 보이는 샷을 미디움 샷이라고 합니다. 미디움 샷은 보통 이제 상체가 다 노출이 되니까 캐릭터가 어떤 액션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눈에 보여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SD 캐릭터로 귀엽게 상호작용을 할 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극화체로 나왔을 때 캐릭터들이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약간 다정하게 있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디움 샷을 쓴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는 그 전에는 이제 허리까지 잘랐으면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바스트 샷이라고 가슴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카메라가 깊숙이 들어가면서 확대가 되겠죠, 이제 피사체가. 그럴 때는 뭔가 상체 액션이 보일 필요는 없고 그냥 인물들이 적당히 카메라하고 거리를 두면서 대화하는 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스트 샷인데 보통 이제 가슴 중간 정도에서 자르거든요. 이런 샷이 대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사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그리게 되는 게 아마 바스트 샷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바스트 샷을 쓸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두 인물이 대화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인물, 뒤에 있는 인물이 이제 딱 가슴 중간까지 잘려 있죠. 다섯 번째는 거기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타이트한 바스트 샷이라고 해서 쇄골까지 잘라서 이제 줌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얼굴 표정이 더 강조가 되니까 대사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선까지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주인공이 어떤 중요한 멘트를 들었든지 아니면 중요한 멘트를 할 때 그럴 때 타이트한 바스트 샷을 주로 씁니다. 그렇죠. 얼굴샷, 대갈치기, 뭐 그런 전문 용어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쇄골 어깨가 살짝 걸리는 정도, 살짝 걸리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클로즈업 샷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특정 사물이나 얼굴 표정이나를 완전히 강조하기 위해서 화면 꽉 차게 이제 줌인을 하는 샷이 클로즈업 샷이에요. 근데 이때는 특이한 게 그렇게까지 화면을 클로즈업을 하면은 그걸 보고 있는 이제 관객들이나 독자님들한테 이걸 봐주세요라고 막 신호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물만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클로즈업으로 잡았다 그러면 행동의 어떤 상징성, 복선 이런 것들이 깔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기법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썸 타는 사이에 두 인물이 나란히 창가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있는 그런 장면을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썸 타는 사이니까 서로 호감을 확인할 때는 손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클로즈업으로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굉장히 좀 불편한 질문을 탁 던졌을 때 그런 질문엔 대답하고 싶지 않아 라는 심리를 표현하고 싶어서 손을 스르륵 빼는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담은 거예요. 손을 이렇게 스르륵 빼면서 난간에서 이제 한 발자국 멀어지면서 결별일 테니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거리를 두는 거죠. 네, 그게 말로도 나오고 그런 제스처로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그래서 클로즈업을 사용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의도가 없는데 그냥 예쁜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클로즈업을 하는 경우에 보시는 분들, 독자님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걸 왜 강조해서 이렇게 확대해주지? 라는 거를 신호를 딱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의도를 담아서 꼭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에만 클로즈업을 넣는 편입니다. 너무 남발하면은 그 강조되는 효과가 떨어질 수 맞아요. 적당히 이제 강약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제 눈높이 앵글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 레벨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눈높이 앵글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쓴 컷들이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주민 줌아웃을 쓸 때도 눈높이에서 확대에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 시간에는 다른 앵글을 배울 거라서 이제 예고편으로 아이 레벨을 배우는 거예요. 그림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이제 취미로 그리시거나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앵글, 그리고 가장 많이 연습하게 되는 앵글이어서 처음에 만화를 그리게 되면 대부분 아이 레벨, 그러니까 눈높이로 되어 있는 앵글을 자주 사용하게 돼요. 그거를 먼저 익히시게 될 텐데 어차피. 근데 아이 레벨이라는 단어로 쓰인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 눈높이 혹은 아이 레벨이라고 적고 어떤 컷에 대한 정보를 시나리오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협업해주시는 다른 팀원들이 이건 눈높이 앵글로 그리면 되구나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안 쓸 때도 있지만 그냥 아이 레벨이라고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물과 사물을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대사나 표정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눈높이 걸로 보이고 이것도 지금 사실상 눈높이에서 이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이트한 바스트 샷으로 눈높이를 잡으면 엄청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강단 있는 약간 무슨 결심을 했어. 아니면 그런 결단에 이르는 어떤 대사를 막 던지고 있어. 난 앞으로 뭘 할 거야. 아니면 이런 건 안 돼.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씬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눈높이 앵글인데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강렬한 어떤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에 눈높이, 타이트한 바스트샷.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거는 만화 효과죠. 집중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중되는 선을 막 그려주면은 더 격양된 분위기를 표현할 수도 있고 더 극박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7가지 초급 버전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 다음 시리즈 영상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정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